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입니다. 자, 오늘은 정약용의 한시 고시 27개 중에서 7번째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27수인데요. 그 중에 이제 7번째 작품이에요. 정약용 선생은 여러분 뭐 다 아시겠죠. 뭐 성리학자, 실학자이고요. 조선 후기 학자 겸 문신이고 또 사실적이면서도 애국적인 많은 작품을 남깁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의 한시는 특히 중요하니까 나오면은 긴장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보리타작이라는 작품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같이 나중에 기회 되시면 다시 한번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셔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학습에 가시면요, 이제 풀이면 다 뿌리가 있다. 그렇죠. 이제 풀 있죠, 풀. 그렇죠? 다 뿌리가 있는데 부평초만큼은, 자, 부평초라는 건요, 또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편안히 살지 못하는 백성을 상징하고 시적 화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이 부평초는 개구리밥과에 속한 물풀이고요. 의지할 데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를 비유하는 그런 시어입니다. 그리고 꼭지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매달린 꼭지가 없다는데 꼭지는 잎사귀나 열매를 가지에 달리게 하는 짧은 줄기잖아요. 그러니까 매달린 꼭지가 없다라는 표현은요.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뿌리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백성들과 또 시적 화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그죠? 음성상지가 나왔네요.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그러니까 부평초의 이제 외양과 속성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속성이고요. 여기서는 외양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외양과 속성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적인 환경, 그죠? 외부의 영향에 의해 움직이는 상황을 제시한 거고, 바로 부평초의 생태적인 특징을 요번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행을 가보실까요? 목숨은 비록 붙어 있지만, 자, 목숨 비록 붙어 있지만, 더부살이 신세다, 이거야. 더부살이 신세처럼 가냘프기만 하다. 그러니까, 이 더부살이라는 건요, 다른 나무에 기생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신세, 자기 처지와 형편, 상황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가냘프다는 건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온 거죠. 이 무거운 조세와 부역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상황을 지금 의미하는 거고요. 당시대 서민들의 삶의 고통이 지금 가중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또 정약용 본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목숨은 이제 붙어 있지만 뿌리도 없고, 또 연약하기만 하고, 이리저리 이제 끌려다니는 모습이 마치 자기 집도 없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남에게 얹혀 사는 이 더부살이 신세와 같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연잎은, 자, 연잎과 행체가 나오는데요. 이제 같은 이미지입니다. 연잎은 너무 괄시한다. 누구를요? 부평초를. 괄시라는 것은 이제 업신여긴다던가 홀대를 한다던가 푸대접을 한다는 얘기죠. 행체라는 거는 또 이거 마름과의 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잎이나 행체는 바로 그 부평초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리저리 가리기만 한다. 가린다는 것은 어느 쪽인지 따져서 구분해서 이제 까다롭게 하는,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연잎과 행체는 모두 작가를 괴롭히는 신하들을 의미할 수 있고요. 서민과 약자들을 괴롭히는 지배층, 그렇죠? 수탈하는 지배층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 성어 중에 가렴주구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 가혹하게 세금을 막 걷어들여서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부평초라는 것은 이제 지배 세력으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약자를 상징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괄시와 억압으로, 즉 연잎과 행체라는 지배층의 그 억압으로 시련을 겪는 모습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똑같이 한 연못에 살면서 어쩌면 그렇게 서로 어그러지만 할까라고 합니다. 어그러진다는 얘기는 서로 맞지 않고 틀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빗나간다는 거예요. 빗나간 서로. 그러니까 상충이라는 걸 꼭 아세요.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충돌한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부평초, 연잎, 행체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막 괴롭히잖아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시적화자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화자는 약자인 이 부평초와 강자인 연잎, 행체가 같은 연못 속에서 살면서도 왜 서로 관계가 이렇게 조화롭지 못하고 어긋나야만 하는지를 지금 묻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약용 선생이. 그걸 고려한다면 현실에 대해서는 지금 통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리들의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을 위하지 않는 그런 수탈, 또 확정, 이런 거에 대한 어떻습니까?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적인 생각과 한탄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 그렇죠?
함께 약자에 대한 연민, 그렇죠? 연민이 나오겠죠. 연민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그다음에 바로 앞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다음 장에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가시면은 5원 19의 고시고요. 제재는 부평초 제목 그대로고요. 지배층의 횡포, 백성들의 괴로움, 그죠? 당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정약용 선생이죠. 자신에 대한 한탄 이런 것들이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풍자와 상징 그리고 우의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표현상 특징이 가시면 첫 번째 고시의 다른 작품처럼 27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그리고 민중을 부평초에 비유하고 있고 지방 관리의 학정과 수탈로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부평초가 바람에 끌려다니는 것 그리고 연잎에 괄시를 받는 것 뭐 이런 것들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정약의 실제 삶과 관련지어 본다면 본인의 순탄치 못한 삶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네 번째로는 대상의 모습 그것에서 비롯된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자는 부평초 연잎 행체를 보면서 조화롭게 살지 못하고 어그러지는 현실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시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 그리고 핍박받는 백성에 대한 연민의 정을 은근히 제시했다. 연민도 중요한 정서예요. 또 우의적인 수법, 그렇죠? 지배층의 횡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부평초 연립 행체를 어떻습니까? 보여주면서 표현했잖아요. 우의적인 수법으로 지배층의 횡포,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풍자한 겁니다. 비판하고 풍자한 거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같은 연못에 살지만 어떻습니까? 이 조화롭지 못하고 그렇죠? 약자를 강자가 괴롭히는 이런 억압하는 이 지배 세력의 횡포를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그 시입니다. 자, 구성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1, 2행을 이제 보시면요. 뿌리가 없는 부평초의 삶을 얘기하고 있고 3, 4행은 바람에 여기저기 떠다니는 이 부평초의 처량한 모습 그죠? 5, 6행에서는 가냘프기만 한 부평초의 연약한 삶을 제시하고 있고 7, 8행에서는 연잎의 괄시, 행체의 괴롭힘으로 실현을 당하는 부평초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90행에 가시면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조화롭고 화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현실에 대해서 작가는 어떻습니까? 안타까움의 정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능 강의 이어지니까요. 공부를 꼼꼼히 시간 나실 때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